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이 지문이 자꾸 나오는데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란 말을 쓰면 뭐가 되느냐? 그 x란 그 a란 원소가 어떤 구간의 원소라고 생각합시다. 그 구간에 들어있는 원소다 생각하면 f'a가 0보다 크면, 그죠?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a가 속하는 구간은 증가하는 함수라고 볼 수, 이건 맞아요. 그죠? 그러나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해서 이거는 맞느냐? 이 표는 틀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쪽에서 맞게 가려면은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면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억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0이 아니고요. 요렇게 되는 0입니다. 어떤 거? 예, 요 구간, 여기서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깔려요. 정확히 이걸 얘기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 상수함수는 제외해야 돼. 상수함수도 0이 항상 0이잖아.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거? 플러스에서 플러스, 그죠?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는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니까 헷갈리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그죠? 일부분, 특정 부분, 그러니까 0보다 커나 같은데 특정 부분이 플러스였다가 0이 됐다가 플러스 되면서, 그죠? 중간에 0이 되긴 하면 일부분이 0 되는 상태로 지나가는 것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표현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 구간 판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구간에 속한 f'a가 0보다 작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구간에서 감소해서 이게 0보다 크다 그럼 이거는 틀린 말이다. 뭐가 맞는 말이냐? 그죠?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야 맞는 말이다. 역시 이것도 뭘 제외해야 된다? 예, 우리가 원하는 상수함수라는 거는 제외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상수함수는 작업하지 않고요. 이런 식의 표현, 그죠? 너무 비틀어졌네.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요 순간에 지나가는 순간에 0이 되는 것 뿐이지 감소된 양상은 바뀌지 않는 거, 그죠? 요거를 여러분이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상수함수, 그죠? 되겠습니까? 만약에 상수함수는 제외시킨다 그러면은 그죠? 요 문장은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에 보면은 상수함수를 제외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잊어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구간, 그죠? 전 구간, 모든 구간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수함수는 제외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야. f' 미분계의 수값이 전부 0보다 크나 같으면 증가한다,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누굴 제외했기 때문에? 상수함수를 제시켰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감소한다 그러면은 요 표현은 대등한 표현이다. 뭐가 돼? 제외시키면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도 대등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에서 증가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였죠? 우리가 기억하기 자꾸 좋게 하려고 뭡니까? 예, 단조 증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죠? 단조 증가 함수인데 0이라는 게 뭐냐? 순간적으로 어떤 거, 그치? 요처럼 이렇게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 단조 증가 함수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 단조 감소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런 걸 뭐라 그래? 계속해서 감소하는 단조, 그죠? 단조 감소 함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극대극소가 뭔지 좀 볼까요? 극대극소를 보면요, 정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죠? 비교적 아주 작은 양의 실수, 그죠? 양의 실수 우리가 가정합니다. 작은 양의 실수 h에 대해서, 그죠? 요게 증가한다고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면 되냐면 요런 겁니다. fa가 있으면 요거 직전, 그러니까 a-h보다는 fa가 크고, 그죠? fa보다는 조금 더 x가 커진 a 플러스 h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fa.이면 fa-h, fa 플러스 h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커지는 게 이게 바로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극대는 뭐냐? 극대란 여러분이 이제 최대 최소랑 관계가 있는데요.
요 극대랑 최대 최소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요 최대, 여러분 최대가 뭐야? 맥시멈이죠, 맥시멈. 잘 알고 있는 거. 근데 극대는요, 그 맥시멈에다가 렐러티브란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뭐한 거, 상대적인 최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이냐? 이 원어를 여러분 알고 나시면 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에서 극대는 렐러티브 맥시멈이니까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이걸 식으로 요 위에 있는 증가함수와 비교해 보면 이런 표현이야. 얘도 FA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왼쪽에 있는 게 FA-A 함수값이 FA-H죠. 오른쪽에 있는 게 A 플러스 H면 함수값이요, FA가 제일 큰 거야. 이쪽에서도 얘가 큰 거죠. 요게 차이점입니다. 이 녀석이 좌우값보다 항상 큰 걸 우리가 극대라 그래, 극대.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극대는 볼록하게 보이면 다 극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볼록하다는 게 그러니까 꼭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뭐 이를테면요, 뭐 이런 거 있죠. 불연속 함수 같은 데서 보이는 이런 거. 그 뭔가 연속은 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 있잖아. 뾰족 함수 이런 거 첨탑. 이런 거. 얘 이거 극대값이야. 함수값으로 치면. 그죠? 왜? 주변 함수값보다는 크잖아요. 요 등식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다 극대값이 돼. 그리고 작은 양이 실수니까. 물론 증가함수는 굳이 작지 않더라도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극대값은 작은 양이 있으니까 주변보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가 있다고 치면 불연속 함수 이렇게 빈 데서 요 위에 점 하나 뽁 찍혀 있다. 그럼 이것도 극대값을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뾰족하지 않으면서, 그죠? 삐쭉삐쭉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극대가 되려 그러면 모양이 어떤 모양밖에 없는 거야.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밖에 없는 거죠. 요때가 극대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요걸 공부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극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극대. 이 극대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그러죠. 얘도 극대값, 얘도 극대값입니다. 이거는 미분 가능, 이건 불연속인 거. 이거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 모두 극대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대나 최대 최소나 이런 개념들은 꼭 미분 가능한 함수에만 보이는 게 아니다라고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극대 납득되셨습니까? 요런 형태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극대를 어떻게 찾느냐? 모양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요. 일단 그림에서 보실까요? 미분 가능한 함수. 이런 함수는 여러분 그냥 눈에 띌 거고요. 이런 미분 가능한 함수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순간적인 미분계 측정해 보면 양수죠. 요거 접선기호 계속 긋다면 양수 됐다가 뭐가 돼? 0 됐죠. 양수였다가 0 됐다 음수로 바뀝니다. 이때 극대에서 미분계수는 0이고요. 그죠? 요렇게 양이었다가 0 됐다가 음수로 바뀌는, 양이었다가 0 됐다가 음수로 바뀌는 요때가 극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게 기하학적인 탐구 방법이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요게 극대가 돼요. 납득되셨습니까? 양이었다가, 그죠? 그래서 저런 점을 이제 극대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극대점이 되게 하는 거죠. 그 함수가 극대를 갖는 거고, 그 극대 함수값을 극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학적인 식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증명도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미분 불가능하거나 불연속인 그래프는 뭐 여기서 다루지 않으니까요. 뭐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저걸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는 이 극대점, 요 점을 기준해서 이쪽에 왼쪽에 미분계수는 음수고, 이건 0이고, 이건 양수고 0이고 음수가,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0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점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하학적으로는. 근데 수학적으로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요 부등식 때문에 나와요. 부등식에서 한번 갖고 와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모양 보이시나요? 그쵸? 자, 전화가 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표현을 해 보면 여러분 미분계수 정의가 뭐였습니까? F'A라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죠? 저 표현을 그대로 쓰면, 그죠? 뭐에서? a에서 fa-h가 돼, 그지? 그래야지 요게 뭐가 됩니까? 이게 y증분이고 x증분이 a에서 a 빼기 h가 되죠. 그래서 h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고쳐보니까 뭐가 됩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요거는 플러스 h가 되고 괜찮고요. 요거는 fa의 fa-h입니다. 자, 우리가 h가, 그죠?
양의 실수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처음 가정 그렇게 했으니까 양의 실수로. 그러면 분모는 양수인데 분자 보세요. 요 부분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요, 여기서 이거 빼면은 0보다 큽니다. 얘는 0보다 큰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FA가 FA-H보단 크거든요. 그죠? 그게 극대의 정의니까. 그래서 도함수가 0보다 큰 걸 알 수 있어요. 납득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볼까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쪽도 가져와 보시면요, 마찬가지 F'A 정의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에서 FH고, 분모는 저랬으니까 분자 저랬으니까 분모는 당연히 X증분이 A 플러스에서 A 빼면 되는 거죠. 그거 사라질 테니까 H거든요. 자, 보실까요? 이거는 양수인데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H보다는 FA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 둘 빼면 이 분자가 뭐야? 얘가 음수입니다. 그럼 전체가 뭐가 돼?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그죠? 식으로도 납득이 되고 그림상으로도 납득이 됩니다. 그러면 극대라는 걸 찾으려면 미분 가능한, 그죠? 여기 우리 미분 가능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란 말은, 그죠? 일단 도함수 그 극대점을 갖는 그 미분계수 값은 0이 돼야 되고요.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뭐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이걸 fx라는 함수로 치면 함수가 어떤 거야? 요쪽에서는 증가하다가 왼쪽에서는 감소한다는 얘기야.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함수 모양이. 그쵸?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0일 때는 제자리 걸음이고요. 감소할 때 어때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모양 양상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쵸? 매끄럽게 아주 미세하게 되니까 볼록한 모양이 되는 거죠. 요때가 바로 극대라 하는 겁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요게 극대의 정의입니다. 그죠? 상대적인 값이 된다는 얘기죠.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면 극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극소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함수가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어떤 거 있어? 비교해보는 거죠. 증가함수, 극대극소가. 감소함수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FA-H랑 FA랑 FA 플러스 H, 물론 H는 매우 작은, 그죠? 매우 작은 양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작은 양의 실수. 그러면 감소함수는 갈수록 얘가 작아지면 돼요. 그죠? 그럼 이에 반면에 극소는 무슨 뜻이냐? 극소는 요 가운데 FA고, 그 다음에 여기가 A-H고 여기가 A 플러스 A로 치면 크기가요, 얘가 제일 작은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H보다도 FA가 작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H보다도 FA가 작은 거죠. 자기가 제일 작은 거를 이제 극소라 그래. 물론 아주 작은 양이 있으니까 어떤 거? 그렇죠. 얘도, 그죠? 렐러티브 미니멈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최소값입니다. 상대적인 최소값.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도 얘랑은 달라요. 요 최소값이라고 하면, 여러분 최소값이라고 하면 어떤 함수 구간에서 함수 자체가 최소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면, 극소는 그냥 그 주변에 비해서 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래프로 치면은 미분 불가능하지만 연속인 함수에서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상수함수 같은 거, 불연속 함수 같은 건 뭐 이런 모양이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면 이렇게 주변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그죠? 여기 지칭하는 얘들, 요점, 이 점들이 바로 극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미분계수로 봐도 그렇죠. 미분 불가능하지만 연속인 함수, 불연속인 함수,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 보면은 어때요? 이 접선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 됐다가 양수로 가죠. 음수, 0, 양수. 이럴 때가 극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미분계수 정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할까요? 물론 h가 0보다 크다고 생각해서요, 리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F'A 정의를 써봐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FA에서 FA-H를 빼면 분자가 저러니까 분모는 A 빼기 A-H니까 이거 H가 되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분의 H분의 FA 빼기 FA-H입니다. 그럼 보시면 A보단 A 플러스 H가 커요. 그러니까 얘보단 얘가 크거든요. 그 분자가 뭐야? 음수입니다. 얘는 양수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수인 걸 알 수 있죠. 되겠습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걸 납득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F'A를 쓰면 이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에서 FA를 뺐으니까 밑에도 마찬가지 분모도 A 플러스 A X분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니까요. 분모 당연히 양수고요. 분모 양수고 분자가 보시면 얘가 얘보다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양수죠. 그러니까 전체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인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런 모양이 되려면 아래로 볼록한 그런 모양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극소가 된다 그러면 일단 그 점에서의 도함수 값, 미분계수 값은 도함수의 그 x값 대입한 미분계수 값이 0이 되고요.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생각하면 돼. 셋 다 만족시켜야 돼. 부호가 바뀌면서 0 돼야만 극소입니다. 극대는 반대로 0 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럼 어떤 양상이 되는 거죠? 도함수가 0이면, 그죠? 도함수가 0이면 원래 함수 생각하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때? 감소함수죠? 얘는 감소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죠? 얘는 0이었으니까 펑퍼짐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니까 이때는 fx가 우리가 증가함수, 증가 상태로 볼 수 있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보면 되겠죠. 이걸 모양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매끄러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 여러분 극대, 극소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걸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벌써 종이 다 써봤네요. 예. 그럼 극대가 뭐냐?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돼. 자, h라는 거는 0보다 큰 어떤 작은 양의 실수다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양의 실수 h라고 생각하면 요 관계가 있다. fa랑 fa 플러스 h가 있을 때, 그죠? 주변보다 g가 큰 거, 그죠? 요때 이 파란색 관계가 만족할 때 fa를 극대라고 합니다. 극대, 그죠? fa를 극대 또는 이 함수 값을 극대 값이라고 합니다. 극대, 극대값 뭐 같은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극대 값을 나오는 x를 뭐라 그래? 그때 x 값을 a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가 성립했습니까? 예, f'a는 0이 되고요.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뀝니까? 모양이 양상 어떻게 돼? 이렇게 위로 볼록, 그지? 도함수가 뭐? 플러스, 0, 마이너스.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로 바뀌니까 휙 꺾이는 거죠.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작은 거, 그죠? 이런 거를 fa를 이거를 극소라 그러고 또는 뭐 극소값이라고 사이좋 넣어서요. 극소값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극소값을 갖게 하는 x가 얼마라고 하면 돼? a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f'a가 일단은 0이 돼야 되고요. 모양은 어때? 아래로 볼록, 미분가능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는 거고, 음수, 0, 양수,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 이 세 가지가 다 만족해야 돼. 도함수가 0이 된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죠? 0에다가 첨부되는 게 들어가야 돼. 첨부돼야 돼. 뭐? 도함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도함수가 바뀌어야 돼요. 납득되셨습니까? 자, 이게 물리에서 그런 속력하고 변이 그래프 보시면 더 확실한데요. 이런 얘기가 되는, 이를테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함수부터 살짝 그림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뭐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게 있으면 이거 뭡니까? 극소값을 갖죠. 어디가? 여기가 극소값입니다. 그지? 대칭축 있는 데가. 그 이거를 그대로 내려서 도함수 그러면 어떤 입장이 되는 거냐? 도함수 x축이라 하면 부호가 바뀌는 거야. 어디서? 저 점에, 요 점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극소 깎는 게 x가 a라 그러면 요 점에서 도함수 부호가 바뀝니다. 뭐에서 뭐로? 자, 여기 뭐죠? 감소니까 마이너스, 증가니까 플러스입니다.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fx 그래프면 2차 함수면 미분하면 1차 함수잖아. 요게 f'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납득되셨습니까? 그죠? 여기 함수값이 뭔지 중요치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 극소값에서 도함수가 0 되는 걸 알 수 있죠.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3차 함수라 그러면 3차 함수 뭐 그 일반적인 거 말고 뭐 하나 더 그릴까요? 여러분이 이런 거 3차 함수 기본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죠? 극대 극소를 갖죠? 극대 극소. 여기가 극대죠. 여기는 극대. 여기는 뭐죠? 여기가 이제 극소를 간다 치면 요걸 이렇게 내려보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 3차 함수라고 치면요. 요게 y는 fx라는 원래의 함수고,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게 x축이면 그죠? 다른 게 아니고 저 점에서 0이 되는 거야. 요 점, 요 점에서 도함수가 0이 됩니다. 3차를 미분하니까 몇 차야?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가 뭐가 되냐?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그린 3차 함수 이거는 뭡니까? 3차의 개수. 예를 들어서 이게 ax의 3승 뭐 bx의 제곱 cx 플러스 d면 여기서 a는 양수인 거죠. 모양을 봐서. 그러면 이거 도함수도 뭐야? 미분하는 도함수도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 그려보면 딱 맞아. 그럼 0 되는 게 뭐야?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함수가 되는 거죠. 성립하나요? 0이 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가에서 감소, 극대 맞습니다. 요게 극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함수 이거 나오면 이거 딱 그려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극소 맞죠? 감소에서 증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소가 되는 겁니다. 납득되셨습니까? 3차 함수면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 뭡니까? 1차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 극소랑 최소가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상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극대 극소가 최대 최소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 그래프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가서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뭐 함수 뭐 이렇게 마음대로 그린다 칩시다. 자, 요런 것들이 극소점 아닙니까? 그죠? 극소가 되는 점. 이런 것들이 극대가 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보다 자기가 나오면 극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극대값이 꼭 여기 보면 극대값이 요 극소값보다 클 가능성 없어요. 구간 따라 다른 겁니다. 극대값은 주변보다 크다는 거지 지가 항상 크다는 게 아니에요. 주변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 위로 솟아있는 위로 볼록한 모양. 그죠? 극소값은 주변보다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 렐러티브한 상대적인 최소값.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간을 설정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폐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최소값이 극소값이 아니고 최소값이 얘죠. 함수값으로 치면 최대값이 이때 극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납득되셨습니까? 최대 최소는 어떤 구간에서 그야말로 그 함수의 함수값의 최고로 큰 값, 최대값, 최고로 작은 값,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극대 극소는 그냥 주변에 비해서 아주 작은 구간, 주변에 비해서 자기가 작으면 극소, 크면 극대가 되는 거죠. 그 값, 함수값을 극소, 극대라고 하기도 하고 극소값, 극대값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주의할 건 뭐다? 극대, 극소나 최대, 최소는 꼭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죠? 주변보다 크거나 작은 건 전부 미분 불가능하다거나 불연속이라도 극대, 극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이제 3차 함수 극대, 극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5번부터 보겠습니다. 3차 함수는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 극대, 극소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합니다. 극값이란 말은 우리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합한 말입니다. 극대값, 극소값을 합한 말이다. 그죠? 극대값, 극소값은 뭐였습니까? 그죠? 반드시 증가에서 감소로, 감소 증가로 바뀌는 거 0이 돼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일단 이 미분한 도함수가 0이 되면서 뭐가 바뀌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면 두 번째 뭐가? 그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야? 방정식의 근이죠. 근 중에서도 부호가 바뀌는 근입니다. 그죠? 중근 같은 거 안 돼요. 부호 안 바뀌잖아. 그죠? 요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요건 아니고요. 요건 맞는 거죠. 되어 있습니까? 그럼 3차 함수를 먼저 미분을 해서요. 미분을 했을 때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그래프 양상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 4분의 1 써보면 근의 개수를 알 수 있죠. 이게 그 값을 알파벳에 간다는 얘기니까 아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얘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이 이하니까 0보다 커.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볼 거 없이 아래로 볼록이고 도함수 개형이요.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그럼 이거 없이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호 바뀌는 점이 어디야? 여기죠. 자, 도함수가 0이 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올라갔다 증가갔다가 0 됐다가 감소되는 거. 이게 뭐죠? 이 함수에서 극대점, 극대값이 되는 거죠. 이 점에서. 그 다음 여기서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감소에서 증가로 0이 되면서 바뀌는 거. 그죠? 요때가 우리 원래 함수가 극소가 되는 거야.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납득되셨습니까?
그럼 결국 그 도함수에서 x축과 교점 뭐가 돼? 그 교점이 바로 알파 베타였던 겁니다. 그죠? 방정식의 두 근.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알파 베타를 구하려니까 쉽게 막 루트가 나오는 그런 꼴이니까 구하지 말고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를 활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값을 구해내는 게 계산이 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빼실 때 여러분 F 알파에서 F 베타 뺄 때요. 여기 보시면 공통이 알파 삼승 빼기 베타 삼승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알파 베타 놓고 뺄 거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백문이 불여일견. 그죠? 일단 저는 그냥 쓸 텐데 여러분 쓰실 때는 그렇게 쓰지 말고 그죠? 여러분 두 번째 나온 방법처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밑에 한번 쓰고 지나갈 텐데 F 알파란 게 뭡니까? 3분의 1. 그죠? F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F 알파가 3분의 1 알파의 3승.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3 될 거고. 그죠? F 베타도 마찬가지. 3분의 1 베타의 3승.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더하기 3이니까 뺄 때 각각을 빼는 게 아니고 같은 차수끼리 묶어서 얘네끼리 이거는 빠질 거고 이렇게 빼주시면 좋다는 거야. 계산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분에 바로 써보죠. 3분의 1에 알파의 3승 마이너스 베타 3승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알파의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 됐죠? 마이너스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3은 빼야지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쓰면 계산이 편하겠습니다. 전부 뭘 갖고 있습니까?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공통인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시는 분 있나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알파 3승 마이너스 베타 3승이면 이거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이거 뭐죠?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죠. 요게 뭐면 요게 플러스면 요게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부호가.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공통인수는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묶어내서 쓰는 걸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는 하시고 자 분모는 뭐죠? 요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합차니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해놓고 요거는 3분의 1 해놓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요거 알파의 제곱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죠? 뭐 요거는 그냥 바로 지우면 되니까요. 근데 뭐 인수분해한 거 써놓을까요? 네 해놓고 요것도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자 지울 수 있는 거 지워서 성립자 써보면 요렇게 됐습니다. 일단 3분의 1 붙은 건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요거 굳이 복잡 쓰면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그냥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죠? 가운데 건 빼기 2 그죠? 요거 똑같으니까 지우면 되고 요건 이제 요것만 지운 거죠. 그래서 요것분에 요게 남은 겁니다. 요거 얘도 요거 지우니까 이제 요것만 남겠죠. 이제 그걸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2입니다. 됐습니까? 계산할 거 하나 남았죠. 뭐 요거 알파의 제곱 저것도 뭐 우리가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하면 뭐야?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2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를 빼주면 똑같겠죠. 그죠?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압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죠. 그러면 4의 제곱 그 다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빼기입니다. 그러면 16 플러스이니까 18이네요. 녹색 건 18 계산됐습니다. 바로 식 써볼까요? 앞에 3분의 1 놔두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죠? 4입니다. 4. 그 다음 녹색 거 계산한 게 18이었죠. 그 다음에 요거 빼기 2고요. 빼기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죠? 예, 4입니다. 4분의 2죠. 다 대입을 했어요. 계산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약분할까요? 약분하면은 요거는 6 될 거고요. 예? 그러면 2분의 3이고 앞에 거는 빼기 2고요. 빼기 2분의 1이네요. 자 2분의 3 빼기 2분의 1 하면 얼마야? 2분의가 1이죠. 그러면 1 빼기 2네요. 결국 그럼 얼마입니까? 예,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걸 하고 지나갔어요. 어떤 거? 이렇게 3차 함수면 2차 함수 그려서 그죠?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근 있는 거 그리면 요게 극대극소가 되는 거야. 그지? 위로 블록이었으면 요게 마이너스 평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가 되는 거지. 이 모양이 되게 익숙해져야 돼. 부호가 바뀌는 거. 도함수 부호.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x의 3승 그래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언급을 좀 해볼까요? 뭐 이렇게 됐으면 x의 3승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xy 뭐 정밀하게 안 그려도 되니까 일단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요렇게 되면 얘는 뭐냐? 이 점도 도함수 0이 되잖아.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죠? 예, 미분해 보면 f'x는 3x의 제곱. 도함수가 어떤 꼴이 되냐면요. 도함수가 이렇게 돼요. 3x의 제곱.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이 0에서 0에서 도함수가 0이 되긴 하는데 부호가 안 바뀌죠. 예, 플러스에서 플러스입니다. 그죠? 바뀌지 않죠. 요런 거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그죠? 증가해서 증가죠. 돼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변곡점이라고 해서 곡선이 개형이 바뀌는 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어떤 위로 블록 모양, 이거는 뭐야? 아래 블록 모양이잖아. 곡선이 개형이 바뀐다 해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변곡점 된다는 거는 도함수는 0이 되는데 부호가 안 바뀔 때가 변곡점이 됩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0이 되는데 그 증가 상태 유지되려면 곡선 개형을 바뀌어야 돼. 위로 블록인 거는 어쨌든 꺾여서 언젠간 내려가야 되거든. 아래 블록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죠? 내려갔으면 올라가야 되는 거. 근데 0이 되면서 부호가 안 바뀌려면 위로 블록인 상태에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아래 블록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변곡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쨌든 얘는 절대 뭐가 아니다. 뭡니까? 극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극점은 도함수가 0 되는 점이다 하면 안 되고 0 되는 점이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한번 보시죠. 16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최고창 개수 1 나왔고요. 알파벳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창 개수가 1인 3참수면 미분하면 도함수는 뭐가 되느냐? 말을 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최고창 개수? 3x의 제곱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x의 3승꼴이거든.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위로 블록, 아래 블록, 도함수는 당연히 아래 블록이지. 도함수가 모양이 나옵니다. 아래로 블록이고 쫙 근이 걸칩니다. 이게 뭐죠? 알파, 베타가 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요게 도함수 모양이 되는 거죠. 근이 알파, 베타고 이차함계수가 3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3에 x-알파, x-베타 하면 되는 거죠. 요게 우리 도함수 꼴입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돼 있습니까? 자, 이게 도함수예요. 요게 우리가 구한 y는 fx의 도함수인 y는 f'x의 도함수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예측 가능하겠죠? 미분하면 x3승, 미분하면 3x의 제곱이니까 2차 함계수 3이고 근이 알파, 베타니까 3의 x-알파, x-베타.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거, y가 0이 된다는 것은 결국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극대극소 갖는 거 맞네요. 자, 알파에서 극대 맞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극대입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 되는 거 극소값 맞습니다. 자, 문제는 근데 이게 아니고요. 아직 적분을 안 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낼 수는 없고 도함수의 극값입니다. 도함수의 극값 어딘가요? 도함수가 이 모양에서 극값 여기입니다. 여기. 대칭축 찾으라는 얘기죠. 요 꼭지점, 대칭축이는 요 꼭지점 찾으면 요겁니다. 요거 극값을 알파벳으로 나타내보래. 우리 굉장히 잘 하는 내용이죠. 뭡니까? 2차 함수 대칭축 수도 없이 배웠거든요. 요 중점에 x좌표가 얼마인지 알아요. 대칭축이 바로 꼭지점에 x좌표가 되는데 대칭축의 x값이 2분의 뭐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뭡니까? 저 극소점, 여기 말하면 극소점이죠. 극소값의 x좌표가 되겠죠. 저걸 바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이걸 뭡니까? 극값을 알파, 베타로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극소값이니까 우리 색깔을 맞춰 놓을까요? 우리가 계산할 거는 극값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극소값. f'에 x 대신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여기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으면 돼요. 넣어봅시다. f'에 3 구했고 x 대신 뭐 넣으면 됩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죠? 빼기 알파죠. 빼기 알파. 그대로 x 대신에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죠? 빼기 베타. 색깔 맞춰 놓으라고, 그죠? 됐습니다. 이거 3이고요. 2분의 알파, 그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이거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되겠죠. 얘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묶어보니까 2고요. 요거 2분의 앞에 마이너스 빼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얘도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자, 분모는 뭐가 되죠? 4분의, 그죠?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 바로 알 수 있습니다.